네, 윤 선생 ETF 교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은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주간 이슈 하나 가지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슈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주간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월배당 ETF 업데이트네요. 한국 월배당 ETF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월배당 ETF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도 이미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바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오늘은 한국 월배당 ETF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 월배당 ETF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6월 21일 날 첫 월배당 ETF가 상장이 됐고요. 6월 21일. 네, 그 이후로 어떤 이제 신규 상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존 ETF를 이제 월배당으로 이제 바꾸는 형태가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왼쪽 차트는 이제 종목 숫자 그리고 이제 순자산 총액을 좀 정리를 했어요. 보시면 지금 이제 13개 종목, 그다음에 이제 운용 자산은 4,200억 정도. 네. 이게 전환하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금액이 빠르게 커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막 이런 것들 기사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투자자분들도 워낙 또 관심 많고 하시다 보니까 검색량 자체도 좀 굉장히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이제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조회가 가능한 이 검색량인데, 최근 들어서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신 상태다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품도 좀 개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니 이때 딱 짚어보면 좋겠네요. 그죠? 저희가 지난 8월에도 월배당 ETF가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또 이야기를 드리는 만큼 월배당 ETF 관련한 핵심 키워드를 좀 꼽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이제 키워드 3가지 정도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월배당 ETF가 뭔가 간단하게 좀 정의만 좀 먼저 드리고 나면, 이 월 단위로 이 분배금, ETF의 배당금이죠. 네. 이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입니다. ETF들이 여러 뭐 종목이라든가 개별 종목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여기서 이자나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월간 단위로 쪼개서 지급을 해드리는 게 이제 월배당이죠. 자, 기본적인 키워드 첫 번째는 예측, 대응입니다.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하고 대응성이 높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똑같은 배당금을 받더라도 이제 1년에 한 번 배당받는 거랑 요거 이제 월간 단위로 쪼개서 받는 거랑,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좀 기업 실적 갑자기 악화된다라든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좀 쉬워진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금 보존력,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월배당은 어떻게 보면 형태예요. 네. 형태다 보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금이 좀 잘 지켜질 것인가, 그리고 이 배당이 계속해서 지속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초점이 맞춰져 된다는 거. 뭐 배당률이 아무리 높고, 다음에 이제 월배당을 준다고 해서 원금을 까먹는다든가, 혹은 뭐 배당금이 삭감이 돼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도 좀 핵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배당이라는 그 형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원금 보존력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네요. 그 배당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을 지급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결국은 ETF가 갖고 있는 기초자산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자료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제 배당이 꾸준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게 좀 일단 가장 핵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배금 안정성 그리고 이익 안정성, 이 두 가지 매트릭스로 좀 분류를 해봤었고요.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떤 뭐 배당 성장이라든가, 혹은 뭐 미국 대표 지수라든가 이런 쪽들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꾸준하게 좀 늘려나가다 보니까 이 배당의 지속 가능성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뭐 미국 대표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기업들 계속 이제 종목 교체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이제 이익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채권형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국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뢰성은 높아요. 그렇긴 하지만 이 시장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분배금도 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분배금 안정성은 약간 낮은 쪽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익 안정성도 높고 분배금 안정성도 높은 것들을 위주로 이제 조합을 한다면 기초자산은 배당 성장 또는 미국 대표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안정적이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추가로 좀 더 강조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원금 보전 그리고 배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굉장히 안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미국의 어떤 고배당 MLP ETF인 AMZA 티커를 가진 암자 ETF인데요. 여기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분배금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러죠, 이거는? 네, 그 여기서 이제 굉장히 레버리지를 높게 일으켜서 사업을 해서 이제 원유 관련 사업을 해서 여기서 이제 난 돈을 이제 분배를 하는 형태인데. 고배당이고 이제 유가가 이제 하락하는 구간에서 좀 사업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분배금도 줄어들었죠. 2018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 80%가량 분배금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배당이나 혹은 고배당이라고만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차트는 미국 배당 성장 ETF 10년 이상 배당금을 늘린 기업들이 편입하고 있는 DGRW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보시면 분배금 월 단위로는 좀 굉장히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배당이 붙은 것보다는 배당 성장이 붙은 게 조금 더 시계열을 이제 늘려서 봤을 때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한국 월배당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나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 500 ETF가 이제 가장 먼저 상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미국 다우존스라든가 혹은 이제 미국 리츠 관련된 ETF들이 이제 월배당으로 전환을 했고요. 최근에는 뭐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혹은 뭐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라고 해서 뭐 미국 우량 배당주를 뭐 개별 종목 단위로 커버드 콜하는 그런 ETF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지수, 국내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고배당, 중간 배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배당 ETF도 역시나 상장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있고 국내도 있고 하긴 한데 미국이 굉장히 많네요. 네, 미국 지수들이 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커버드 콜 관련된 형태.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많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미국 위주가 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월배당을 만들기가 좀 쉬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쉽다. 여기 화면 보시면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연간 배당 종목이 한 67% 정도, 그다음에 분기 배당 S&P 500은 분기 배당 종목이 한 78%가량 됩니다. 그래서 뭐 1월 달에 시작해서 분기 배당, 2월 달에 시작해서 분기 배당 이런 종목들 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월 배당 만들기가 쉬운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배당금 밀려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배당의 지속 가능성도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에 상장돼 있는 월배당 ETF가 총 13개다라고 앞서 이제 표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 가운데 몇 개만 좀 뽑아서 볼까요? 네. 우선 이제 대표적인 거 3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운용 자산이 좀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ETF들이기도 하고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배당 성장 그리고 해외 커버드 콜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ETF는 이제 미국 S&P 500 배당 귀족을 편입하고 있는 ETF고요. 지금 여기서 배당 귀족이라는 것은 S&P 500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내에서 배당금을 25년 이상 늘린 종목들을 묶은 겁니다. 꾸준히. 그리고 밑에 이제 분배금 추이를 좀 살펴볼 텐데 보시면 그 미국에 있는 NOBL이라고 해서 이제 배당 성장 ETF예요. 보시면 이제 배당금 좀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것은 이제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라고 해서 미국 우량 배당주를 편입하면서 개별주에 대해서 좀 커버드 콜을 구사하는 약간 좀 복잡한 형태입니다. 그러네요. 역시나 이제 미국에 있는 유사 ETF인데 배당금 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좀 인컴에 좀 주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 QRLD라는 티커로 좀 중간중간 소개를 드렸었는데,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이제 미국 ETF를 기준으로 보시면 배당금 여전히 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월배당 ETF, 이 월배당 ETF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고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오늘 소개드렸고요. 바로 시장 상황을 정리 좀 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자,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시장이 상승 하락의 키워드로 나눠서 구분해봤을 때 분위기 어땠을까요? 지난주까지 이제 시장 좀 좋진 않았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 좀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금, 은과 같은 귀금속 채굴 다음에 사이버 보안, 헬스케어가 좀 일부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좀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유틸리티라든가 고배당이라든가 이런 금리가 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고배당이라든가 유틸리티 쪽에서도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좀 터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고배당 쪽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나눠서 자금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보면 유출로 돌아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분위기 어땠을까요? 다행히 지난주는 좀 자금 유입으로 좀 들어섰고요. 그래요? 좀 네. 전체적인 뭐 퀄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 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형주, 대형 성장 쪽에서 좀 자금이 유입이 됐고 네. 반대로 이제 지수 인버스 쪽에서 좀 자금 유출이 돼서 좀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정방향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올랐고 어떤 게 내렸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승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죠. 네, 우선 상승 키워드는 귀금속 채굴 그리고 에너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좀 순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글로벌 이제 은강주 ETF가 9.6% 정도 상승을 했고 네. 그다음에 금강주 ETF가 9.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변동성 ETF가 지금 11위에 있는데 중간이 다 채굴 쪽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외에 이제 뭐 장기 금리 상승을 해지하는 형태의 ETF라든가 이런 것들 좀 상승을 보였고요. 자, 주식형 연이어서 보시게 네. 되면 역시나 이제 은강주, 금강주,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다수 상승률 상위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네요. 네, 구성이. 에너지, 그죠? 금강주. 네. 네. 그러면 하락했던 것들은 어땠을까요? 좀 더 분산이 돼 있을까요? 하락했던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좀 어, 몰려 그래요? 있었어요. 이제 네. 키워드는 이제 모기지 리츠라든가 혹은 뭐 고배당, 유틸리티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모기지 쪽 이제 슬슬 좀 부실 얘기가 좀 나오다 네. 보니까 그 부동산 담보대출을 운용하는 이 모기지 리츠 ETF가 한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 이제 고배당이라든가 유틸리티 관련해서도 역시나 좀 9%대 하락 볼 수가 있겠습니다. BDI도 또 내려와 있네요. 네, 그죠. 자, 그럼 이제 한국 시장으로 옮겨가 보죠.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자금 동향이 어땠을까요? 네, 한국 시장 지난주에서 자금 유입 축소. 자금 유입은 지속됐지만 좀 규모는 좀 축소되는 네. 모습 보였고요. 전체적으로는 한 6,400억 정도 자금 유입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좀 퀄이 좋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네. 부분, 역시나 한국 역시도 한국 대형주, 중소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됐고요. 반대로 인버스에서는 좀 자금 유출되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는 이제 한 6천억 정도 자금 유입이었지만 좀 더 이제 강한 자금 유입이 있었다 정도로 그러네요.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미국 시장 봤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과 하락의 키워드 중심으로 좀 풀이를 해볼까요? 국내는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이제 국내 지수 관련된 ETF들이 거의 없었어요. 상승률 상위에. 네. 역시나 이제 순위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위가 이제 미국 변동성 ETF 네. 한 12% 정도 올랐고요. 3위가 뭐 중국 바이오 테크 테마, 그다음에 미국 나스닥 바이오 이런 것들이 상승률 상위 올랐습니다. 좀 연이어서 좀 하락률 보죠. 상위 좀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전기차, 중공업 관련된 ETF들이 좀 하락률이 좀 높았습니다. 한국 2차 전지 산업 테마 ETF가 한 12%가량, 네. 그다음에 수소 관련된 ETF가 10%, 중공업이 역시나 10% 넘게 하락하면서 역시나 이제 두 자릿수대가 네, 아니면 순위에 좀 그러네요. 이름을 올리지도 못할 정도로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하락하는 쪽에서의 낙폭이 조금 더 큰, 변동성이 조금 더 큰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시장의 분위기가 읽히기는 하는데요. 한 주 시장을 좀 요약해 볼까요? 뭐 시장 요약 좀 간단한 것 같아요. 이제 3주 연속 하락이라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이제 시장 돌아서는 분위기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3주 연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6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굉장히 좀 지쳐 있는 상태죠. 대신에 그 지난주부터 해서 테마형 ETF들도 좀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고요. 좀 중국 쪽 그리고 중국 쪽 같은 경우도 좀 하나둘씩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좋은 종목 네. 좋은 ETF 찾기는 좀 계속해서 좀 노력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죠. 윤재홍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